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주식을 관리하는 방법, 주식 계좌가 어려울 때 관리해서 살려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위험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리밸런싱이라던가 아니면 종목 간 슬롯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관리, 이런 것들까지 팁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주식 초보자분들이 바로 듣고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실력과 경험을 쌓는 거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고, 그런 부분도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조금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찾다 보면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 거를 이제 좀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은 그냥 매매를 잘해서 종목을 관리한다, 계좌를 관리한다, 이런 거보다 어떤 주식들을 지금 골라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리스크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현재 시점에 시장이 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사이클로 들어갈 때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잖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넣으면 되잖아, 이런 식의 종목 선정, 포트폴리오, 그를 통한 계좌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그쪽으로 또 마음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 방법을 택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딥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운 길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 방어주를 택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괜찮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뻔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주식 계좌를 운영해 나가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보시죠. 저의 경험으로는 사실 초보자분들 또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투자한다라고 이런저런 소통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계좌 전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계좌 전략을 짤 때는 그 타이밍,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쉬운 예시를 들면 패션 업계를 생각해보면 좋은데, 여름에 여름 옷을 팔지만 동시에 겨울 옷의 제작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게 투자자한테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시장이 있잖아요. 자, 요즘 같은 시장은 시장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시장은 지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거는 경기 방어주를 다뤄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던 시절, 시장 완전히 핫할 때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불장이다, 잘 나가는 종목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시장이 오를 때는 잘 나가는 종목을 사야 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된다. 너무 이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투자자, 나에게 돌아왔었을 땐 그게 절대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엇박자, 타이밍의 어긋남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패션업계 이야기와 비슷하게 추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미 시장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경기 방어주를 산다라는 거는, 경기 방어주는 내가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사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경기 방어주를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방어를 해줄까? 더 올라가야지만 방어가 되는데 이미 불리하다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체적 예시를 들기 위해서 조금은 더 직접적인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때요?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그냥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기름값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석유 관련, 유가 관련 수혜주는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이런 종목들이 한참 수혜를 받을 때, 그 시점은 종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파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고평가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면 아직 별로 안 올랐는데 더 오를 여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더 크게 봐볼까요? 이 정도로 길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인지를 했다, 나 지금 석유 관련주를 좀 사면, 유가 관련주를 좀 사면
방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느낌표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어떻겠어요?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너무 높게 샀잖아요. 이게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높을 때 관심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해당 종목을 내 계좌 안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자는 그러한 행동이 한두 사이클 전에, 아까 패션업계 얘기로는 겨울에 판매할 거를 여름에 준비하는 것처럼 투자자는 어떤 상황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시장에서 보여지는 타이밍과 내가 준비하는 타이밍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계좌라는 팀을 꾸릴 때, 계좌는 하나의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좌는 한 종목 가지고 몰빵하는 게 아니라 계좌 안에는 몇 개의 종목들이 이렇게 쭉 있게 되면은 각각의 종목들이 공격수 역할도 해야 되고 미드필더 역할도 해야 되고 수비수 역할도 해야 되고 골키퍼도 돼야 되고 각각의 포지션별로 필요한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원 공격수가 된다? 그 팀이 축구 시합에 나간다?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전원 공격수라서 수비 아무도 안 하니까 상대팀한테 3골을 먹혔어요.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감독이 이러면 안 되겠네? 빨리 수비수 투입하자. 공격수 나오고 수비수 들어가. 3대0으로 경기 지고 있는데 그때 수비수를 투입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게 과연 훌륭한 용병술의 전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3대0으로 지고 있을 때 뒤늦게 수비수를 투입한다? 이미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는 원래 그 상황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공격을 유지하는 게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죠. 여기서 뒤늦게 수비수를 투입하는 거는 지는 건 확정입니다. 지긴 지는데 크게 안 지려고 하는 행동에 가깝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수익에 대한,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에 대한 거는 뒤처지고 손실에 대해서, 마이너스에 대해서만 너무 급급해요. 연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엉뚱한 행동의 용병술을 취합니다. 지금 시장 어려우니까 지금 빨리 경기방어주 매수해야지. 이런 행동이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차라리 저라면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이미 경기방어주나 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계좌 안에 잘 뿌려놨죠. 그게 싹 트고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는 근데 이미 그런 거 하기에 늦었는데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경기방어주가 내 계좌에 없는 거를 지금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다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요, 지금부터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거다. 준비하는 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하락 많이 반영됐고 시장에는 과대낙폭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과대낙폭주를 기다리면서 그런 종목들을 사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거에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다음 사이클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투자에서는 천지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꼭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얘기도 들으면은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쉽게 말하면은 많이 빠져 있으니 더 빠질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에서 경기 방어주를 많이 얘기했으니까 경기 방어주를 넣기에는 늦었다. 그러니 차라리 경기 민감주를 이제 넣을 준비를 하자. 그게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이게 어려울 게 없이 들리거든요. 그냥 단지 이 말을 믿어도 돼? 안 믿어야 돼?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건데, 뭐 저희 얘기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언니님이 말씀하신 거에 다음 사이클을 준비한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게 언제 끝날지, 새로운 사이클의 국면이 언제 시작될지, 어떻게 바뀌어나갈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와중에 이 포트폴리오를 알맞게 구성을 해야 되고, 이제 단순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니라 매매를 또 원활하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움이 필요하고 복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와가지고 3대 0으로 지고 있으니까는 더 크게 안 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급급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거꾸로 오히려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그걸 또 너무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건 쉬운데?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나도 이제 공격할 거 찾아가지고 낙폭주 주울 준비해야지, 그냥 또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지는 말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게 설명에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절대 단순하지 않은 영역이, 3대 0으로 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더 공격을 해야죠. 닥치고 공격, 닥공하자. 말이 쉽죠. 실제 계좌에서 그 공격할 여유나 여지가 없는 계좌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계좌 자체가 정상적인 계좌로 돌아오긴 와야 된다. 이 얘기는 전제로 깔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3대 0에서 일단 3대 3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축구는 그냥 5대 0으로 지냐 10대 0으로 지냐 똑같이 지는 거지만, 이제 주식에서는 10대 0으로 지면 계좌 박살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지는 그런 전략은 기본으로 깔고 가되 역전을 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율을 위해서 이렇게 축구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오늘 얘기한 부분이 사실 투자의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그 중심을 잘 잡고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치우치더라도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를 하는 상태에서의 공격이 중요한 거고요. 방어를 하더라도 공격을 하면서 방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결국에는 뭐 균형이란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하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진부해,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뻔한 이야기 이렇게 듣기 싫다고 넘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가 어떤 상태인 건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경기 방어주 사야 되니까 내 계좌에다가 방어하는 수비수들 투입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인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단순히 수비수 투입한다고 내 계좌 해결되지 않는다.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계좌 안에 균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분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봐도 무서운 상황이고, 여기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는 2,600원 정도 선을 깨면 이 아래는 그러면 1,800원까지 열려 있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 되게 어려운 혹독한 시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마치 지금은 미리 손절을 해놔야 되는 거고, 손절을 하지 않더라도 이 하방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되게 많이 오가고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자, 그게 현재 감정적으로는 되게 공감을 받을 만한 얘기로 보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게 엇박자 정박자, 저희가 그런 개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거면 진작했어야 돼요. 그럴 전략을 택할 거였으면. 어느 정도 늦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알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베팅을 한다? 그거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쉬운 길을 찾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쉬운 길 잠깐은 찾아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다가 주식이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어떻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더 아래에 내려갈 거를 대비해서 경기 민감주에 올인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셨고, 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되게 함축적인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종목적인 준비를 떠나서 본인의 그런 능력치도 준비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오늘 얘기가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마음에 와닿고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준비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클럽으로 오시면은 함께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클럽에는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현재 상황을 계속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이 이미 같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현재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또 준비하면서 또 공격하고 수비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고, 클럽에 오는 방법을 또 종종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클럽에 오시려면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일단 검색을 해 보시고요. 메뉴에 있는 검색 결과를 클릭을 하신 다음 네이버 카페가 이렇게 뜨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이제 회원가입을 일단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전체글 보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 공지 눌러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전체글 보기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메뉴에 보면은 가입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공지 가입 신청하기가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메뉴에 필독 공지로 올려가 있어요. 이 공지를 클릭을 하셔서 어떤 클럽인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제 과거의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직접적으로 설명한 영상 2개를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은 대략 궁금하신 게 해결이 되실 거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제인데 이 회비는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희 애들 초등학생 학원비보다 쌉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도 낼 수 있게 해드리고 주식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을 드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하게 의지를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난 제대로 바뀌고 싶다, 발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셔서 그 이상 훨씬 더 큰 가치 얻어가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신청하실 때는 요 링크 여기 아래 본문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요 링크 눌러서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연락 한번 드리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고, 그때 궁금한 거 더 추가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입하시고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이 클럽도 이제 한 5년 차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희님은 그 5년 그 전부터도 국내적으로 이제 프로들 양성하고 이런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시고, 그러면서 또 전문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 언니님하고 이 5년 전부터 한 7년 정도 함께 이런 일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잘 갖춰놨고 오신 분들께 진짜 예전보다 더 많이 도움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믿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클럽 말고도 이제 유튜브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서 주식 문화 올바로 바로 잡는데 한번 좀 이렇게 일조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